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백년 전쟁 중 아젠쿠르 전투와 관련하여 셰익스피어의 희극 헨리 5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We few, we happy few, we band of brothers라는 말인데 의역해보자면 우리는 소수이지만 피로 맺어진 형제이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국 측에서 볼 때 우리는 소수라도 응집력이 좋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도 오합지졸에 불과한 프랑스를 이길 수 있다는 뜻 정도가 되지요. 이번 영상에서는 백년 전쟁에서 영국이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를 격파하며 다시 전쟁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아젠쿠르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15년 10월 25일 영국이 진주하고 있는 프랑스 북부의 작은 마을 아젠쿠르 평야는 전날 밤의 폭우로 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5천여 명의 작은 부대로 이루어진 영국의 남루한 군대와 그들의 사령관인 국왕 헨리 5세는 얇게 낀 안개 속에서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영국의 많은 병사들은 이질과 기관지염을 앓고 있었고 그런 질병들은 가뜩이나 고달픈 헨리 5세의 부대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6개월 전에 노르망디에 상륙했는데 그것은 백년 전쟁으로 알려져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긴 전쟁에서 새롭게 또 하나의 전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정에 나섰을 때 영국의 병력은 12,000이었지만 이제는 반도 되지 않는 병력만 남았고 그들은 대부분 질병을 앓고 있었죠. 게다가 끝없는 행군으로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영국군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프랑스와 최후의 결전을 치르고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던 이번 전투를 끝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식량이 바닥났기 때문에 영국은 프랑스 농민들을 약탈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프랑스 농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어 영국의 낙오병들을 살해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은 농민들이 추격하는 프랑스군에게 영국군의 전력과 정보를 알려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아침 영국군은 프랑스 군대가 자신들의 위치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최후의 결전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할 무렵 영국군은 프랑스의 15,000 병력이 자신들의 진로를 막은 채 진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랑스군이 둔덕 위에서 경멸어린 눈초리로 영국군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헨리 5세는 자신의 군대를 전투 대형으로 배치했습니다. 병력과 무기의 수로만 판단했을 때 영국군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최강인 프랑스군의 배치를 보면 선봉 대열에는 칼, 도끼, 창, 철퇴로 무장한 보병연대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프랑스군의 핵심인 5천여 명으로 이루어진 기사들이 있었죠. 아침에 태양 아래 번쩍이는 갑옷을 차려입은 프랑스 귀족들은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장엄한 문장이 수놓여 있는 깃발들은 가벼운 바람 속에 펄럭이고 있었고 투구 끝에는 환한 색상의 멋진 깃털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귀족 출신의 기사들은 문장이 새겨진 깃발 아래에서 가문의 영예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으며 기사들은 갑옷을 입은 인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사육된 우람한 말에 올라탄 채 전투를 기다렸습니다. 프랑스의 무기체계는 몇 분 안에 어떤 보병부대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힘과 속도의 결합체였고 분명히 그날의 영국군은 프랑스군에게 아무런 위협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영국군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시골 농부의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군에게는 기사도 전쟁 기계도 깃털도 깃발도 없었습니다. 800여 명을 제외하고 영국군은 모두 궁수였지만 독일제 최신 갑옷을 착용하고 있는 프랑스 기사들에게 그것은 거의 위협이 되지 않았지요. 철갑을 여러 겹 덧대고 그 위에 사슬 갑옷을 덮어놓은 형태의 독일 아우그스부르크산 갑옷은 가까운 곳에서 발사된 화살일지라도 웬만하면 막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더기를 입은 남루한 영국군을 업신여긴 프랑스 보병들은 영국군 200야드 앞까지 전진했다가 멈춘 다음 뒤로 돌아서서 바지를 내리고 몸을 구부려 엉덩이를 까부었습니다. 경멸을 전달하는 몸동작이었는데 하지만 그 순간 프랑스군은 아젠쿠르 전투가 15세기에 벌어진 여타의 다른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궁수들이 프랑스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무기를 발사해댔기 때문인데 그 무기는 그것을 쏘고 있는 사람보다도 거의 30cm 이상 더 큰 화살이었습니다. 프랑스 보병들은 자신들이 화살의 사정거리 밖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들 중 수백 명은 자신의 몸통을 향해 발사된 화살에 맞아 고통에 몸부림치며
아비규환에 빠졌습니다. 날아오는 화살의 모습은 마치 한 무리의 메뚜기 떼가 습격해오는 것 같았습니다. 침착하게 대열을 유지하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겨냥한 후 쏘아대는 영국 궁수들로 인해 아젠쿠르 평야는 신속하게 사륙의 장으로 변해갔지요. 수천 명의 궁수들이 저마다 1분에 약 15발의 화살을 발사하자 프랑스군 전사자들은 산더미처럼 쌓여갔는데 어느 방향으로도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무기에 접근할 수 없었던 프랑스 보병들은 동요했고 혼돈에 빠진 채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했습니다. 붕붕 소리를 내며 무서운 속도로 날아오는 화살 앞에서 프랑스군은 완전히 공포에 질렸고 아젠쿠르는 피로 물든 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프랑스 기사들이 공격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기사들의 돌격은 들판에 널브러진 자국의 보병과 진흙으로 방해를 받았고 이는 영국군에게 쉬운 표적이 되었지요. 영국군 궁수들이 화살을 날리기 시작하자 불과 몇 분 만에 기사들 역시 수백 명씩 나가떨어졌습니다. 프랑스 기사들은 이 상황에 어리둥절했는데 무려 200야드의 거리에서 날아온 화살들이 자신들의 최신식 갑옷을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군의 지휘관인 샤를 달베르 원수가 직접 선두에 서서 영국군 궁수들을 향해 돌진했고 다른 기사들에게도 돌진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달베르는 곧 화살에 맞아 즉사하였고 몇몇 프랑스 기사들이 영국군 궁수 대열을 돌파하여 일부 피해를 입혔지만 결국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이루어진 대학살을 통해서 거의 만여 명에 달하는 전사자와 1000명에 가까운 포로를 남기고 프랑스는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영국군은 단지 100여 명의 병사를 잃었을 뿐이었지요. 유럽의 중세와 근대의 시대 구분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르네상스, 종교적 측면에서는 종교개혁이라고 본다면 군사적 측면에서는 아젠쿠르 전투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년 동안이나 지속되며 중세 전투를 평정했던 귀족 집단, 즉 중세 기사단이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기사 집단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귀족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사에게 필요한 값비싼 갑옷과 장창, 그리고 총 120kg에 달하는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개량된 말, 움직임이 둔화된 기사를 말에 태워주는 것을 비롯해서 잡다한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하는 조수 등 기사단이라는 무기체계의 유지 비용을 국가가 모두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영국의 장궁수 집단은 대부분 웨일스 시민 출신들이었는데요. 영국의 장궁 자체가 아젠쿠르 전투 약 1세기 전에 에드워드 1세가 웨일스를 정복하러 출정하였을 때 웨일스 병사들이 사용하던 활을 차용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웨일스를 정복한 후 영국은 웨일스의 장궁병들을 새롭게 조직하여 약 90여 년 동안 치밀하게 무기화한 후 실제 전투에서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아젠쿠르 전투는 평민계급이 중세 봉건사회의 상류계급을 학살한 전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쟁 이후 큰 공을 세운 평민의 지위가 올라가고 상류층의 권위가 약해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백년 전쟁은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영국과 프랑스의 경제전쟁으로 여러 면에서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중요한 전쟁입니다. 명목상 전쟁에서 이긴 프랑스는 승리에 안주하여 변화를 서두르지 않은 반면 영국은 졌지만 플랜더스 지방의 모직물 기술자들을 이전시켜 대륙과의 무역권을 차지하며 신흥 상인 세력인 부르주아를 양산하였기 때문인데요. 영국은 새롭게 형성된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근대적인 자본주의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 시작이 된 전투가 바로 아젠쿠르 전투인 것이지요. 물론 아젠쿠르 전투에서 등장한 장궁도 35년 후에는 프랑스산 대포에 의해서 기나긴 통치 기간을 마무리하지만 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